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야이르 아미차이 햄버거의 인터넷 심리학입니다.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사건들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저는 기사, 유튜브 영상 등의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댓글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곤 했습니다. 대면으로는 하지 못하는 말을 온라인에서는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읽으면 아마 일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도 다루기 힘든 인간의 심리를 인터넷, 온라인 환경에서도 다루어야 한다니 아마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에서는 인간이 온라인 상황과 오프라인 상황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서 인간이 달라지는 독특한 이유 7가지, 온라인 테라피, 온라인상의 로맨스, 온라인상의 공격성, 온라인을 활보하는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그룹, 온라인 자원봉사, 인터넷의 미래까지 저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온라인 환경에서 달라지는 독특한 이유 7가지는 익명성의 느낌, 신체적 노출 정도에 대한 제어, 소통에 대한 고도의 제어, 동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쉬운 점, 언제 어디서라도 접속하고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점, 평등주의, 웹서핑의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아무도 네가 강아지라는 것을 몰라 라는 문장은 온라인상의 익명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프라인 상황보다 온라인에서 숨을 수 있는 해방감을 가지게 되고 평소 행동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익명성을 무기로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 같은데요. 저자는 익명성의 개념이 주관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체적 노출 정도에 대한 제어는 우리가 가지는 신체 이미지는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주는데 온라인에서는 아바타든 가상의 나의 모습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이 신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너무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에 집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소통에 대한 고도의 제어는 내가 알리고 싶은 내용만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으로 만난 상대와 소통을 할 때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끊어낼 수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는 소통을 맺고 끊는 것이 더 쉽다고 합니다. 동료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쉽다는 것은 나와 비슷한 취미, 특기 등을 가진 사람들을 온라인 공간에서 찾기 쉽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공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고 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동료의식을 잘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은 잠들지 않는 도시로 언제 어디서라도 접속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다는 장점에 비해 근무 시간과 여가 시간을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정체성이 약해졌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고 항상 온라인에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부정적인 영향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평등하다는 느낌은 많은 웹사이트들이 사용자에게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주고 콘텐츠 소비자에서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창조하는 사람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느낌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어떤 것을 만들어 올렸을 때 다른 사람에게 시험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웹서핑을 할 때 공공의 관심, 시간 및 돈 등을 들여 기업들이 홈페이지를 잘 만들고자 하는 데는 이유가 있던데요. 사용자의 경험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사용자가 즐거운 웹페이지를 자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중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익명성의 느낌부터 웹서핑의 즐거움까지 나열한 7가지를 통해 사용자는 인터넷에서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끊임없이 자기를 다시 생성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진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은 사용자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강력한 심리적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얻는 결과가 긍정일지 부정일지는 사용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공간의 기술 자체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에 사용자가 더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 심리학도 심리학이기에 본 책에서도 지그문트 프로이드, 알프레드 아들러, 칼 융, 존 볼비, 반두라 등의 심리학자들과 그들이 주장한 것이 어떻게 인터넷 심리학에 접목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데요. 인간이 온라인에서 공격성을 보이는 이유는 프로이트가 주장한 자아와 이드의 싸움에서 본능에 충실한 이드가 이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 이유가 앞서 이야기한 7가지의 원인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인간은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정체를 보여줄 수 있고 그들이 마주하는 어려움, 도전들을 대처하는 능력 강화로 과거의 경험을 온라인에서 다시 경험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온라인상에서는 오프라인 환경보다 사랑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 노출과 소통에 대한 제어로 인해 자신을 더욱 멋지게 표현이 가능하고 소통도 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상대방 역시 그럴 텐데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빠지는 사랑은 환상을 높이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상상의 나래가 그 사람과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관계를 맺고 끊는 것이 쉽기 때문에 사랑에 쉽게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온라인 로맨스를 가시 없는 장미로 표현하고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랑이 오프라인 공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가시가 돋친 장미가 된다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는 일정 부분을 숨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 나를 보여주기에 상대방이 나에게 쉽게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나도 상대방에게 쉽게 사랑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동 청소년들의 인터넷 사용에 관한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만 있지는 않는데요. 아이들이 인터넷을 잘 사용하면 자신들의 정체를 다양하게 탐구할 수 있고 오프라인 환경에서는 해보지 못하는 것들을 온라인상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표현하는 통제력을 기를 수도 있고 자신과 비슷한 사람과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소통 능력과 자존감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인터넷의 음란물과 같은 것들을 접한 아이들은 성적인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책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온라인 게임을 한 아동 청소년들이 폭력성을 띠는 비율은 높았고 폭력성에 관해 무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들이 무조건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며 이제는 인터넷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에 건강하게 인터넷을 활용하도록 부모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자의 말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인터넷을 시작하는 것은 가정의 어른들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책에서 나오는 이론은 존 보울비의 애착 이론입니다. 애착 이론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에게 보호와 격려를 제공하며 양질의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 애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하지 말라고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할 시간을 제공하더라도 스스로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함께 규칙적이며 고정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정하고 인터넷을 하는 시간을 정해야 하는데요. 또 기술이 방해하지 않을 수 있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할 때는 경청하고 판단하지 않으며 질문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보호받고 있고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좋은 아이는 당연히 인터넷 상에서도 충분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데 저 역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묵과 같이 온라인을 통해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고 위키피디아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함께 지식 백과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금을 모금할 수도 있고 법률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긍정적인 인터넷의 사용을 위해서 일단 우리가 먼저 긍정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나부터라도 인터넷 예절, 매너를 잘 기르고 온라인상에서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인터넷 심리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